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정말 단순한 게 많은 곳이죠. 자, 여기서 좀 잡아갈 수 있게끔 암기 코드 좀 정리 좀 하시고. 첫 번째, 주요 구조부. 뭐 출제 영순이죠. 주요 구조부는요, 내기하는 바보, 지주. 자, 이거 하셔야 되죠. 수식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벽, 벽, 기, 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이죠. 앞에 수식어,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도 아니다. 아니다. 답까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건축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반지하죠. 지하층인가요? 지하층. 지하층은 얼마 이상이? 반. 2분의 1 이상이 어디? 땅 아래. 지표면 아래. 반 이상이 그걸 뭐한다? 지하층. 반지하 그런 거 기억하시고. 고층과 초고층 나오나요? 고들이 쳐요, 안 쳐요? 올라가서나 모여서 고들이 쳐는데 3명씩 앉아서 4명씩 패 돌리면서 3, 고는 해야 고 했다 그래요. 무슨 해야? 3, 고. 3, 고 몇 층? 30층. 3, 4, 12, 120m 이상입니다. 3, 고 하고 되어 있는 거. 자, 초고층입니다. 5, 고인가요? 몇 층 이상? 50층. 5, 4, 20. 몇 미터 이상? 200m. 근데 시험자 이거. 뭐로 됐어요? 또는 이걸 이렇게 냈어요. 이고. 우리 시험에 기출됐어요.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 건축법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만 단계층? 4m. 그래서 3, 4, 12, 5, 4, 20. 구구단을 외워야겠네 이제. 자,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몇 미터 이상? 120m. 그럼 고층, 3고. 5고죠? 초고층 몇 층 이상? 50층. 또는 몇 미터 이상? 200m. 요 사이에 있으면 준초고층이라 불러요. 요 둘 사이에 있으면 뭐라고요? 준초고층 하는 것까지. 71번 기억합시다.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서 이용하는 건축물. 많을 따자 무리중자죠.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서 이용하는 건축물. 이거 뭐란다? 다중건축물. 자, 먼저 이게 두 개의 구성이 1번하고 2번이 있죠. 이렇게. 또는 뭐로 했다고요? 또는. 그래서 몇 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16층 이상. 그 문제가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찾아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무조건 몇 층 이상 있으면? 게임 끝. 종료 불문. 종료 안 따지죠?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몇 층 이상이면요? 16층 이상이면. 요거 처리됐나요? 자, 또는 자, 요겁니다. 얼마 이상짜리? 5,000제곱미터 이상짜리입니다. 근데 5,000제곱미터 이상짜리는 종류가 몇 개? 6개. 같이 암기해요. 종교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꼭 얼마짜리 팔아야 돼?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뭐 타고? 버스 타고 뭐 갔어? 관광. 그래서 5,000원짜리 뭐 팔았어요? 약 팔더라. 잠깐만요. 버스 타고 관광 갔으면 하룻밤 자고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관광 뭐야? 숙박. 시험자가 관광 휴게하고 나왔어요. 관광 뭐라고요? 숙박.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뭐? 제외. 그럼 이것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동물원, 식물원은 뭐라고요? 제외.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축조 신고 대상. 좋은 예상 문제죠. 대정상이니까. 자, 암기 방법입니다. 같이 암기하시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건축법은. 그래서 자꾸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어떻게든 다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일단 월요일 강의 4주차 강의 올라갈 거예요. 월요일 강의. 그리고 나머지는 출판사와 이야기해서 밴드고 카페고 다 풀 테니까 자꾸 들으시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나 해주시면 제가 감사드릴게. 꼭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어. 계속 들으시라고. 여기 앉아있으면 강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제일 빠른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들었으니까 낙서가 됐으니까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그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응답이
오늘 월드께 같이 떠들다 집에 가는 거예요. 옹담이, 웅담이, 웅담, 옹담이나, 옹담이, 사광, 팔고, 사광 뭐라고요? 팔고, 그러니까 얘가 개정돼갖고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사광 팔고 그랬어요. 개정돼가지고, 자, 이제는 사광 팔고가 아니고 장기 광고. 4년 넘는 거. 교회 첨탑에. 뭐라고요? 장기 광고. 교회 첨탑에 한다고. 몇 년짜리 4년 넘는 거. 3m 넘는 됐나요? 자, 장기 광고. 빨리 이게 시험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장기 광고. 교회 첨탑에 4년 넘는 거. 팔고. 6m 넘는 거. 굴뚝. 철탑. 육철탑. 요 암기 방법 맞는데 8주 이하 걸렸어요. 전부 다 넘는 이죠. 요것만 이하네. 8주 이하. 주차장은 몇 주야요? 8m 이하. 오 나의 태양. 이거 30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오 나의 태양. 이건 누가 한다고요? 30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아이 또 오 나의 태양 그러고 있어요? 집에 가면 이 왼수야 그러지? 아, 우리 아들, 딸들은 이해 못하는구나. 금방 이해할 거예요. 오나의 태양은 누가 하는 짓이요? 30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오나의 태양. 암기 다 했어요. 자꾸 반복하라고요. 옹담 2. 4m 넘는 장기 광고 교회 첨탑에다 했나요? 4년 넘는 거 8. 고 6. 철타 8주 이하. 자, 그 다음에 오나의 그것도 싫으면 태양 에너지 몇 자예요? 그러니까 5m예요. 대피호 몇 자예요? 그래서 30이에요. 여튼 나 다 있어. 오나의 이것은 누구나 하는 짓이라고? 30대들이나 다 공감하는 것 같네. 우리 또래들은 얼른 넘겨야지. 자, 건축 개념 또 한 문제짜리죠? 건축은 자 같이 읽을까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이치로 옮기면 이전인가요? 이런 건물을 들어서 자 이전 보이게 봐봐요. 방금 이전했다. 못 봤어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들어서 이치만 바꿨죠. 같은 대지 다른 위치. 자 기억하세요. 같은 대지 다른 이치. 요걸 언놈이 다른 대지 같은 이치하고 내더라 또. 어떻게 다른 대지에 같은 이치가 있을 수가 있어. 같은 대지 다른 이치야.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신축부터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자, 나대지에 새로 지으면 신축. 그죠? 부속 건축물인데 주된 걸려도 신축.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부속 건축물이면 창고나 화장실만 있었죠. 거기다 집을 지으면 신축 맞죠? 증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순수 높이를 늘렸다, 커졌다, 증가됐다. 뭐라고요? 늘렸다, 커졌다, 증가됐다. 그럼 뭐라고 그래? 증축. 여기까지는 기본 베이스고. 요놈이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고. 시험지 넘기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 자, 개해 같은. 안 보고 읽어야 돼. 개축, 해체, 같은 규모, 재해 멸실, 재축. 이게 시험제죠? 막교차. 자, 개축, 해체, 같은 규모, 개해 같은, 개해 같은. 또 집에 가면서 막 개 같은 공법 그러지 말고 개해 같은. 그 다음에 뭐요? 재해 멸실 재축. 자, 재축을 다시 설명할게요. 양이 많아서 다음 페이지로 뺐습니다. 제가 거기 재축 있나요? 재축은 풀 때는요. 재멸실 뭐 처럼 돼요? 재축.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됐나요? 그럼 뭐요? 재축. 연면적 합계 종전규모 이하입니다. 동수, 충수, 높이 모두 종전규모 이하. 동수, 충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종료를 못해도 초과해도 뭐가 돼요? 재축. 재해, 멸실 뭐라고요? 재축. 다시 재해, 멸실 뭐라고요? 재축. 요 단어 처리됐나요? 재해, 멸실 뭐라고요? 재축. 이렇게. 개해 같은.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개축은 해체하고 같은 규모. 재멸실은 뭐예요? 재축.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데지 다른 이치. 같은 데지 뭐라고요? 다른 이치. 됐나요? 여기 한 문제. 그럼 대수선. 대수는 첫 번째 출발선상에서 대수선 개념에서는 출발선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뭐라 됐냐면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나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죠.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나 증설하는 다음에 해당 것으로 써. 다 필요 없고. 무엇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수선. 그러니까 대수선하고 누가 충돌해요? 증축, 또 뭐요? 개축, 또 뭐요? 재축. 건축 개념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한단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것밖에 사례가 없어요. 증축밖에.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력벽을 뭐 했어요?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얼마 이상 수선 변경했어요. 30점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인가요? 여기 대수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여 뭐라고요? 늘렸다, 커졌다, 증가됐다. 그럼 전부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였는데? 요 다음이 증축. 대선과 증축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증축. 그건 대선 개념이다. 증축 개념이 돼버린다. 이렇게 하여 늘렸다, 커졌다, 증가됐다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된다? 증축. 뭐라고요? 증축. 이렇게 되는 거. 요 단어 처리됐나요? 자, 다시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면 여기까지 뭐? 대수선. 하여 늘렸다, 커졌다, 증가됐다 그러면 뭐라고요? 증축. 요게 객관식 문제고. 그러니까 대수선 문제 나오면요. 뒤에 아무도 보지 말고 늘렸다, 커졌다, 넓혔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증축. 간단하게 푸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은 뭐냐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요? 증설해체, 수선 변경. 이게 대수선이라고. 증설해체 뭐라고요? 수선 변경.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를 주요 구조부 그래요. 뭐라고요? 단어가 약간 확장은 됩니다. 주요 구조부에서. 자, 읽어봐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도 전부 다 주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확장됐어요. 건물에서 가장 큰 사건은 화재죠. 그래서 방화, 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뿐만 아니라 방화 벽까지 바닥이나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여기는 바닥 벽이 있는데 앞에 수식어가 방화 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벽하고 되어 있는 거. 좀 더 개념이 확장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내요. 자, 내기하는 바보 지주야. 가구간, 다가구, 세대간, 다세대.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했나요? 그 다음에요.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얼마 이상 수선 변경? 30. 얼마요? 30. 그럼 이렇게 암기하면 되네요. 내기하는 바보 지주야. 가세 뭐로? 마감치로. 내기하는 바보 지주야. 가세 뭐로? 마감치로. 그때 조심할 게 자, 여기 방화벽, 방화구역에 대한 바닥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요 3번과 6번은 개념이 많이 확장돼 있더라까지. 대수선 몇 자죠? 그 숫자 봐봐요. 개수는 몇 개? 3개, 3개, 3개. 면적은 얼마? 30. 면적은 얼마요? 30. 개수는 3개. 면적은 30. 숫자는 삼삼했어요. 내기하는 바보 지주야. 가세 마감치로 삼삼하게. 못하게? 별로 안 삼삼한 것 같아. 못하자고요? 삼삼하게 이렇게. 대수선이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자 간단하게 최소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 문화 집회설에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집회설 맞나요?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문화 집회설이에요. 근데 좀 전에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뭐가 아니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빠졌어요. 어디서 빠졌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나 동물원, 식물원은 분명히 문화 집회설이에요. 자, 종교 집회자. 교회. 교회가 크면 종교시설, 작으면 이종근세. 교회나 사찰이 크면 종교시설, 작으면 이종근세.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하잖아. 두 손 모았잖아. 두 손 이종. 뭐 아미타파? 그러니까 두 손 모아서 기도하잖아. 교회가 작으면 몇 종? 이종. 크면 뭐 종교시설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수련설, 유수 호스텔 대표적인 거. 수련설 대표는 유수련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유수 호스텔. 숙박설, 호스텔, 콘도, 다중시설 500 이상짜리. 여기 보세요. 호스텔 보이나요? 유수 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설. 유수 호스텔. 요건 뭐죠? 게스트 하우스. 콘도 비슷한 거죠. 게스트하우스, 숙박설입니다. 위락설은요, 손바닥, 발바닥에 땀나면 위락입니다. 일단 단란한 게 얼마 이상이면 위락, 150. 즐거운 낙자죠. 그 다음에 무도학원, 무도장, 카지노. 여기는 발바닥에 땀나고 여기는 손바닥에 땀나는 거예요. 비벼서 땀나고 땡겨서 땀나고. 150 이상이면 2종이 일학이죠. 그럼 150 미만이면요. 2종 근생입니다. 무슨 근생이에요? 단란주점이 150 미만이면 2종, 150 이상이면 위락 이렇게 될 거예요. 관광 휴게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 관광 휴게설 그럽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자, 관광의 광자가 뭐죠? 이 광자가 뭐라고요? 빛광자예요. 고도 칠 때 이거 봤잖아요. 동그랗게 쫙 쳐져 있는 거. 광. 빛을 보는 게 관광이에요.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들야.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야광. 안 되면 광야. 어린이회, 관광 휴게설. 자주 나오는 문제라 이런 게. 최소 이 정도라도 알고 가시라고요. 됐나요? 용도 변경,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건축이. 위에서 아래 내려오면은 신고. 내려오면 뭐라고요? 신고. 올라가면 허가. 옆으로 가면 변경 신청. 뭐라고요? 변경 신청. 그런데 1종과 2종 근생 간에 좌우로 움직일 때는 변경 신청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자산 전문 영업 교육 뭐라고요? 건축이.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건축이. 여러분 용도 변경 제일 싫어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만. 자동차 관련시설은 뭐밖에 없어요?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 등 있어요. 그럽니다. 산업, 공장, 창고. 더위 무서워. 더위 무서워. 더럽게 위험하고 무서워. 더러운 거. 자원, 순환 관련시설. 자원 뭐라고요? 순환. 위험물이죠? 무서운 거. 묘지, 장례설, 운수설. 그러니까 더러운 게 뭐예요? 자원, 순환 관련시설. 폐기물 처리설. 이런 게 더러운 거고요. 전기통신은 전기는 방, 전. 뭐라고요? 방전. 실제로 이 세 개만 암기하면 문제 다 풀어요. 문화집회설은 모여서 노나요? 모여서 놀아요? 어디에 모였어요? 종교설에 모여서 문화집회죠? 놀러 갔죠? 일학설로 관광 갔습니다. 종교설에 모여서 일학설로 관광 갔습니다. 영업설고는요, 운동시설 판매하고, 런닝머신 판매하고, 힘드니까 집에 가서 다 잔다. 다운생활설, 숙박시설. 다 잔다. 교육 및 복지설은요, 노후교수, 야. 젊은 교수요, 노후교수요. 노의교수, 야. 근생은요, 1종, 2종 근생. 주거의 업무시설입니다. 단독, 공동, 업무시설, 교전설, 군사시설. 기타, 동식물 관련시설. 우리는 33회 동, 기. 또 집에서 동, 그 그러지 말고 기타나 그 밖에나 동, 기. 자, 요 세 개만 좀 볼게요. 자, 문화 집회설은 모여 노는 거야. 어디에 모였어요? 종교설에 모여서 일학설로 관광 갔고, 영업설은요, 운동시설 판매하고 다 잔다.
교육및 복지설은요. 노의 교수야. 좀 더 한다면 산등 서울입니다. 공장, 창고. 더럽고 위험하고 무서워. 더위 무서워. 더위 무서워. 더러운 거, 위험한 거, 무서운 거, 더위 무서워. 이렇게 됐네. 단어 됐죠? 예. 자, 요것도 시험 문제네. 건축법 적용 제외대상. 위에다 뭐 암기 방법 써놨는데 유치한데. 그냥 밑에 봐봐요. 문화재, 지정문화재, 임시적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철도, 궤도, 선로, 부전했는 자 읽어봐요.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 급유시설, 급수급탄, 급유시설, 물탱크, 기름탱크죠.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또 급탄이 있네. 옛날에 비둘기호 있을 때 비둘기호 아나요? 기차 비둘기호? 그거 막 매여 막 뿜고 달리는 그게 비둘기호예요. 급탄, 석탄으로 갔던 거. 지금은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추억 속에나 있는 거지. 세대가 이렇게 차이 나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뭘. 자,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탄, 급유시설. 근데 시험지는 대개 이걸 넣어요. 3, 4번으로. 고속도로 뭐예요?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용 간이 창고. 컨테이너용 뭐라고요? 간이 창고. 이게 무슨 용도? 공장 용도서 이동이 쉬운 거. 그 다음에 수문 조작시. 수문 조작시. 자, 컨테이너용은 뭐라고요? 간이 창고. 컨테이너용 뭐라고요? 간이 창고. 그 다음에 통행료, 징수, 시설. 고속도로 달리시나요? 어디 달려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달리면서 하이하고 패스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통행료, 징수, 시설 쪽으로 가서 돈 냈나요? 영수증 받나요? 그리고 삿대질 하면서 뭐라 그래? 너는 건축법도 적용이 안 된다며. 라고 가만히 있어요. 빨리 도망가요. 쫓아나올 거 아니에요. 못 볼 때까지. 컨테이너 박스 보일 때까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도 마찬가지라며. 여기 다 써져 있어요, 여기. 됐어요? 요 두 개가 시험 문제라. 근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공장 용도로서 이동이 쉬운 거. 이동이 쉬운 거. 이렇게 됐습니다. 단어 됐죠? 예.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기억하시고. 78번은 사전 결정 통지입니다. 무슨 통지요? 단어부터 이해해야 될까요? 자, 사전. 사전이 무슨 의미죠? 미리 전에. 허가 신청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결정 뭐 한다고요? 신청.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자, 허가권자에게 누구한테요?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권자에게 여기다가 창고 만들 수 있어요? 창고 돼요? 몇 평까지 돼요?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고려사항이 뭐예요? 이걸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제도를 사전 결정 통지. 뭐라고요? 사전 결정 통지. 창고 만들 수 있어요? 몇 평까지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누구한테요? 허가권자에게. 누구한테요? 허가권자에게. 요거 됐나요? 그게 사전 결정 신청 제도고. 자, 건축이 가능하다가 왔어요. 창고를 만들 수 있다고. 자, 제가 논에 창고 만들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논에. 농지에. 창고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농지 뭐예요? 전용. 산에다가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절대 산에다 집 못 지어요. 뭐 해야 돼요? 전용. 뭐라고요? 전용. 하천에 집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한강변에 마음대로 집 지어요. 한강에다가 못 지어요. 하천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사용 허가 쓰는 거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축할 수? 전용과 점용 됐죠? 용도를 바꾸는 거고 쓰는 거고 이것은. 요 단어도 헷갈려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암기하세요. 사전결정 통지가 오면 의제되는 거. 자, 읽어요. 산에, 논에, 하천, 개발이 의제돼요. 뭐라고요? 산에, 논에, 하천, 개발이 뭐 된다고요? 의제. 근데 산은 보전산지인 경우는 어디에만 해당해야 돼? 도시 지역에서만 되는 거예요. 보전산지일 때는 어디서만요? 도시에서만 의제가 됩니다.
보전 산지일 때는 어디서만요? 도시에서만 의제됩니다. 자, 사전결정 통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럼 산해, 논해, 하천 개발이 의제되나요? 도로 점용 허가 의제돼요, 안 돼요? 도로에는 건축 가능, 불가능? 건축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건축 가능하다고 통지 올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 허가가 의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전결정 통지 오면 이제부터 몇 년 내 허가를 신청하세요.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했어요. 실효. 그러면 자,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 2년 내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2년 내 허가를 신청. 요거 기억하세요. 사전결정 통지가 오면 몇 년 내 허가 신청? 2년. 도로 점용 허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제된 건 4개. 어떻게 했어요? 산해, 논해, 하천 개발이 의제됩니다. 뭐라고요? 산해, 논해, 하천 개발이 의제됩니다. 됐나요? 자, 궁시렁 하세요. 그래야 정신 먹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79번에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의사, 시장, 군수 누구요? 구청장. 특특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줍니다. 어디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몇 층 이상이면? 21층. 얼마 이상이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또 얼마 이상의 증축으로? 10분의 3, 30% 이상 증축했는데 이렇게 크기가 돼요. 10만 이상이나 21층 이상이 돼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5층짜리 건물입니다. 몇 층이요? 자, 허가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인가요? 구청장인가요? 몇 층이면? 25층이면 누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만약에 20층이면요? 누구요? 구청장.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문제는 이제 기본 베이스고 시험 문제는 얘가 아니죠. 요거죠? 공창심. 특히 공장 창고인가요? 자, 지방건축은 심의 거친 거. 공장 창고입니다. 뭐라고요? 공장 창고. 또 지방건축은 뭐 거친 거? 심의.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것은 누구 거? 21층 이상이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특별시나 광역시는 무조건 누구 거? 구청장. 따라서요. 공창심.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시나 군에서는 시장, 군수. 시장, 군수권 이렇게 됐습니다. 공창심하고 나누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몇 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 거? 구청장. 25층이든 20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구청장이에요. 무조건 누구요? 구청장. 공창심.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자, 21층 이상이에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분의 3 이상의 증축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면 자, 누가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받죠? 시장, 군수가 허가 전에 허가는 시장, 군수가 내주는 거예요. 허가 전에 누구한테 검사 맡아요? 도지사. 이런 말이에요. 시장, 군수가 허가 전에 누구한테 검사 맡는다? 도지사. 21층 이상이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런데 공창심은 제외.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거부터 처리할까요?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이 선을 끊는 연습만 조금만 해주면 일단 한 문제가 풀리는데, 자, 공장이 나와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공장과 창고밖에 안 나와요. 공장, 창고가 있어요. 공장은 뭐예요? 창고. 공장, 창고면 누가 허가 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항상. 바로 구청장하고 대답해버리자. 내가 질문을 어떻게 했는데. 그게 항상 생각을 거기서 그냥 무조건 구청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공장, 창고라면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 대상지역이 특별시나 어디 있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이게 누구 거고. 그럼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구청장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공장, 창고가 시나 군에 있어요. 시나 뭐라고요? 군. 그럼 누가 허가 내줘요?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준다고요. 누가 허가요? 시장, 군수.
도지사의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공장 창고면 자, 뭐 규모 따져 안 따져? 규모 불문하고 이렇다는 거죠. 요 선을 끊는 연습하시라고. 자, 공장 창고. 공창심. 심의까지 있나요? 자, 공장 창고나 심의 거친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 가면 누구 걸로 가고? 구청장. 크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구청장이죠. 시나 군에서는 시장, 군수. 도지사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 됐다고요. 요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선 끄면 한 문제를 무조건 풀어요. 이 자리에서 또. 서비스는 확실히 가져가야죠. 자, 읽어봐요. 교주, 위숙. 교육환경인가요? 주관계인가요? 그럼 교육환경이나 주관계는 보호가치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거기에는 뭐 일학설, 숙박시설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자, 교주, 위숙. 뭐라고요? 교주, 위숙.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나요? 누가 내줘요? 시장, 군수가. 허가 전에 자, 도지사에 뭘 받고? 사전 승인. 도지사에 뭘 받고요? 승인. 허가 전에 승인 받고. 교주, 위숙입니다. 뭐라고요? 허가가 부적합하다 그래요. 교육환경이나 주관경 고려하니까 일학설, 숙박시설 허가가 뭐예요? 부적합. 그러면 시장, 군수가 아니, 허가권자가 누가요? 허가권자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뭐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게 한 문제거든요. 자, 공장창고. 공장창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누구 거? 구청장.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 도지사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교주위수. 교주위수. 시장, 군수는 누구의 승인? 도지사 승인. 뭐 하기 전에? 허가 전에. 그 다음에 부적합하면 허가권자가 심의에 따라서 허가를 거부할 수. 교주위수. 이렇게 처리된 거. 단어 처리됐나요? 그럼 여기 읽어볼게요. 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은 보호가치가 크니까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무슨 시설? 일학설, 숙박시설은 자, 이렇게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되고? 사전 승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요건 뭐 한번 간단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도지사 승인 대상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자, 얼마 이상짜리 또는 얼마 이상짜리? 1000. 3층 이상이나 얼마 이상이요? 1000. 자, 자수 3000. 아, 자수하면 3천만 원 주겠답니다. 아무나 주지는 않아요. 누구만 주냐면요. 위수기만 준답니다. 누구만 준다고요? 일학설, 숙박시설, 위수기. 대신 위수기가 자수하면 3천 주는데 폰대를 떼요. 01. 1로 때려야 돼. 010 안 돼. 011. 위수기가 011로 자수하면 3천만 원 준대요. 대입하는 연습만 해보라고 밑에다 원문 써놓은 거예요. 자수하면 얼마 준다고요? 3천. 자수 3천. 위수 011.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것보다 논점 놓치지 말고. 자, 논점. 공창심. 특별시나 광역시는 누구 거? 구청장.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 도지사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교주, 위수. 시장, 군수는 허가 전에 누구의 승인 받고? 도지사. 부적합하다 그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냥요? 심의 거쳐요? 심의 거쳐. 건축에는 심의 없이 하고 2번 나왔던 문제. 심의 거쳐. 이게 한 문제 논점 이게. 됐어요? 예. 81번 나왔다. 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1필지 1허가예요. 하나의 땅에는 허가가 몇 개 나와요? 하나. 그런데 보세요. 자, 경공매도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착수가 불가능합니다. 6개월 경과한 이후에도. 허가를 취소. 자,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자, 건축허가를 받아놨어요. 뭘 받아놨어요? 그런데 경공매 진행으로 을이 경락받았어요. 누가 경락받았다고요? 그럼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근데 허가를 누가 받았어요? 갑이 건축허가를 받았나요? 누가 건축허가 받았어요? 갑.
지금 현재 누구 땅인데? 근데 을에게 허가가 안 나와요. 왜? 일대지 이러가니까 얘가 갑질하거든. 먼저 허가 받아봤거든요. 여기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말이 돼요? 내 땅인데 내 땅이죠. 근데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의 허가를 취소. 일정 기간 내에 갑이 착수가 불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한테 허가가 나올까요? 우리에게 허가가 나오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는 하여야 한다가 시험 문제예요. 할 수 있다라고 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몇 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받고 2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은 몇 년? 3년. 정당하면 몇 년 연장? 1년. 공사완료 불가능이면 2년 내에 착수했는데 공사완료 불가능이면 취소하여야 한다.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몇 개월에 착수 불가능이면 6개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여기 한 문제 딱 논점인 거죠. 자, 몇 년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 정당하면 몇 년 연장? 1년. 미착수면 취소하여야 한다. 2년 내에 착수했는데 공사완료 불가능이면 취소하여야 한다.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몇 개월? 6개월.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1, 2 오세요. 기억나요? 건축 신고하고 몇 년? 1년. 곧 다음 페이지 나올 거야. 신고하고 몇 년?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허가받고 몇 년? 2년. 공장은 3년. 미착수면 취소해야 한다. 자, 공사완료 불가능이면 취소해야 한다.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몇 개월? 6개월. 취소하여야 한다. 특별 건축구역 몇 년? 5년.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최초 공고는 5년.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최초는 5년. 최초 외는 최초 외니까 두 번째잖아. 그래서 2년.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계 착수 몇 년? 5년. 1, 2 오세요. 6개월까지 있었잖아요. 경공매. 됐어요? 거기서 허가 취소 파트였습니다. 출제 포인트. 허가 받고 몇 년 미착수면 취소한다고요? 2년. 공사완료 불가능하면 취소했나요?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몇 개월에 착수 불가능하면 6개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제한 나오면 무조건 출제 영순이니까. 자, 제한 파트입니다. 자, 건축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이 나오는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입니다. 누가 제한해요? 허가나 착공을 제한한 겁니다. 허가나 뭘 제한해요? 착공. 자, 국장의 제한, 이행시, 국토관리상, 장관의 요청. 맨날 새로워, 그냥. 국토관리상, 장관의 요청. 국토관리상, 장관의 요청. 이러면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레벨 맞추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나왔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언제 필요하면 지역계획사, 또 뭐 도시계획사 필요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는 지역, 도시 나오니까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국토관리, 국장관 요청 그러니까 누구? 국장. 제안했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제안하면 지체 없이요? 즉시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라고 못하고 보고.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권고예요? 명이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연장은 1회 하나요? 1년. 1 플러스 1. 이게 시험 문제죠?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연장은 1회 하나요? 1년. 1 더하기 1은 2. 국 그러면 국토관리. 장 그러면 장관의 요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인가요? 이렇게 해서 제안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장에게 즉시 뭐 해야 돼요? 보고. 국장은 보고받은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다 잊어도 좋으니까 제한기한은 몇 년? 2년. 연장은 1회 하나요? 1년. 1 플러스 1. 그러니까 숫자를 공법책에 있는 숫자를 모두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만 암기하면 돼요. 근데 뭐 숫자보다 죽어버리다가 맨날 그래. 이게 끝나면 나중에 다시 숫자 정리해 줄 거예요. 또 항상 강의는 단계란 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어디선가 모일 거야 또.
아셨죠? 아니, 유료 특강들 많으니까 서비스도 많이 있어야지. 하여튼 됐고, 그때 또 어디선가 모일 거예요. 잉? 공지 띄울 거예요. 자, 건축 신고입니다. 뭐라고요? 몇 년 이상 써야 돼? 1년 미쳤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앞에서 하나 배웠다고 이거 편해졌고, 잉? 요거 공부했는데 기억나요? 허가와 신고? 예? 신고는 신고서 제출하나요? 그럼 시장님이 나한테 뭐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니까 신고는 쌍방적 행정이, 일방적 행정이. 일방이니까 몇 년? 기억나나 보네? 허가는요, 제가 허가 신청을 하나요? 그럼 허가증을 주나요? give and take. 쌍방적 행정인가요? 쌍방이니까 몇 년? 2년. 네, 미쳤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신고하고 1년 미쳤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신고사항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 이내?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여기는 신축이 없죠. 바닥 면적 합계라는 것은 바닥을 늘리는 거니까 기존 건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입니다. 뭐라고요? 연면적이 얼마? 100. 여기는 신축이 되는 거죠. 건물 전체를 만든 거니까. 자, 두 개 구별하세요. 바닥 면적은 얼마? 85. 연면적은 100. 그때 시험 문제가 지저분해 낼 때 단층 건물의 바닥 면적 합계로 나오잖아요. 무슨 건물이요? 단층 건물 때는 그 바닥 면적이 연면적인 거 아시죠? 단층으로 나오면 연면적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요거 하나 문제 조심하시고. 자, 시골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에서 읽어봐요. 2, 3 미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죠. 그럼 요거 이상이면 허가. 200 이상이면 허가. 또는 3층 이상이면 허가. 자, 이거요. 2, 3 미만이면 신고. 무슨 공장? 500조금부터 이하고 몇 층 이하? 2층. 공장이 500 이하고 2층 이하면 신고. 창고 얼마? 200. 추, 4. 작물재배 4. 창, 2. 추, 4. 작물재배 4. 높이 몇 메타 이하의 증축? 3m. 또 이게 시험 문제죠? 자, 보세요. 연면적은 얼마? 100. 높이 몇 메타? 3m. 높이 몇 메타요? 3m. 시험 문제 요즘에 여기서 다 나옵니다. 우리 좀 전에 대수선 배웠잖아요. 자, 대수선에서 주요 구조부가 내, 기, 바, 보, 지, 주. 주계단, 피단계단, 특별 피단계단까지 나왔죠. 그걸 수선하면 못하면요? 주요 구조부 수선하면 무조건 신고예요. 주요 구조부 수선하면 같이 읽어요. 주요 구조부 수선하면 무조건 신고. 수선 나오면 신고. 그럼 나머지 대선은 잠깐만요. 나머지 대선이 뭐죠? 증설이나 해체나 변경이나 이런 건가요? 이럴 때는 2, 3 미만이면 신고. 2, 3 이상이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뭐 허가. 근데 무슨 수선은 200이든 3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예요? 신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신고 시험 문제 풀 때는 대선 나오고 주요 구조부 수선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뭐 신고. 단어 됐나요? 자, 나머지 대선은 2, 3 미만이면 신고, 2, 3 이상이면 허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 요게 요즘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자, 다시요. 대선 있죠? 주요 구조부를 못하면 수선. 무조건 뭐가 된다? 신고. 자, 2, 3 미만이면 나머지 대선은 2, 3 미만이면 신고. 2, 3 이상이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 3 이상의 말은 200 이상이거나 또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 그러면 허가가 된다고. 여기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자, 주요 구조부 수선 나면 무조건 뭘로 가고? 신고. 나머지는 2, 3 미만이면 신고. 증설 해체 변경일 때는 2, 3 이상이면 허가.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요. 빨리 가요. 임시 사용승인가요? 임시 몇 년? 2년. 임시 연장할 수 있다.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로 공사 기간이 길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임시 몇 년?
이런 숫자는 또 기억하시면 돼요. 임시 몇 년? 2년. 있었으니까 좀 봐주시고. 적용 나왔다. 뭐라고요? 적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왔는데요. 어디서 제외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여러분 녹지적입니다. 무슨 적이요? 프루딩 해 안 해? 나무 많은데 뽑아서 우리 집 마당에다 심어 안 심어? 안 심어. 아니 녹지적 가면 요게 내 것 되지 옆에가 다 뭐야? 근데 여기다 뽑아다 심어 적용이 돼 있어. 적용 안 해.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자 대지 면적 얼마? 5천. 연면적 얼마? 1,500. 그 다음에 산업단지안에 뭐? 공장. 자 공장은 적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장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요 숫자도 한번 읽을래요? 공장 적용 안 한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대지 면적은 얼마? 5천. 연면적 합계는 1,500. 그 다음에 뭐요? 산업단지 안에 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뭐라고요? 공장. 2번 대지에 뭐가 함유되어 있어요? 염분. 근데 나무 심어요. 며칠 만에 말라준다 보자.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셨죠? 가설 건축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의외로 공장하고 가건물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고, 여기 시험 문제는 3번과 4번이죠. 자, 물류센터인가요? 연면적계 얼마 미만? 1,500 미만. 물류센터죠? 근데 물류센터면 1,500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하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면 뭐 해주세요? 제란 말은 적용을. 누가 살아요? 주상전하고 사네. 또 집에 가서 상주가 살아요. 그러지 말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니까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여러분 관농자면 시골인가요? 적용해 안 해? 안 해. 근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에 들으면 막 아파트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쁘게 꾸며 안 꾸며? 지구단위 계획구에면 적용해야 되죠. 요 단어 보시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적용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었으면 적용을 해야 돼요. 요 두 개만 잘 받으시면 문제 또 적용에 대해서 독립한 문제 나오니까요.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뭐 확보요? 공개공지.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밴드나 카페 가끔 이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거 보인다고 사진 찍어서 올려놔요. 막 놀러가서 시가와 조정구역 보였다고 찍어서 올려놓고 수산자원 보고역 올려놓고. 자, 공개공지입니다. 요거 시험제 자주 나오죠. 1준위, 1준위, 상준위. 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상준내 형이 누구예요? 1준위. 물어보면 알 거예요. 상준내 형이 1준위 돼요. 1준위, 상준위. 일반 공업지역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요 네 개가 공개공지 확보 대상. 독립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일반 공업지역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은 확보 대상이 아니고. 자, 또 이게 나오죠. 가로넣기. 내 땅의 몇 프로 이내에서 공개공지 확보죠? 공토 확보는 거죠? 자, 여기 건축 면적이 10%죠? 안 낚였어요? 안 낚였구나. 대지 면적이 10%입니다. 최근에 건축 면적 10%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공개, 공, 지, 땅, 지, 대, 지 이런단 말이에요. 지치갖고 막 대답도 안 해. 이제 막 째려보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확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 수산시장, 가락시장은 확보 안 합니다. 거기 공개공지 확보하면 사람이 실성한 것 같을 거야. 시험 끝나고 겨울에 이제 김장하려고 가락시장에 배추 사러 갔어. 근데 공지가 있어. 배추 한 포기 탁 안고 속 파먹고 앉아있어 거기에. 그럼 돼, 안 돼? 빨리빨리 싣고 집에 가라고.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잖아. 돼지고기 삶아놓고.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입니다. 자, 용적률 높이 기준에 몇 배 완화? 1.2배. 자,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건축법에서는요,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준을 못 타냈어요. 완화 쓸 때는 누구를 써요? 건폐율. 근데 1.2배 완화 쓸 때는 누구만 썼어요? 용적률, 높이. 건폐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내 땅을 몇 프로 제공했어요? 10%. 그런데 용적률을, 자, 여기 건폐율을 만약에 20% 완화해버리면 공지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공은 10%가 완화를 20%인데 건폐를 완화해버리면 20% 완화하면 공지가 줄어드는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1.2배 쓸 때는 건폐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단순하게 암기하는 방법 읽어봐요. 빨리 읽어요. 1점 2조.
그 앞에 2개만 나와야 돼. 완화하면 몇 개 나오는데? 3개. 1.2배 쓸 때는 2개. 건별 써, 안 써? 안 써. 자, 다시 표정 별로 안 좋다. 대답하세요. 공개선 건별 완화. OX. 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건별 완화, OX. 건폐율에 1.2배 완화. 어떻게 문제 내는지 아시겠죠? 건폐 완화는 맞는 문장이에요. 1.2배 완화는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이제 86번에 도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도로. 여러분, 도로는 최소한 무엇은 가능해야 돼요? 보행. 그래서 도로의 필수 개념 요소는 뭐다? 보행. 보행이 돼야 돼요. 인도가 꼭 있어야 돼. 여기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뭐라고요? 건축법상 도로.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필수 개념 요소는 뭐고? 보행. 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 이상의 도로죠? 4m.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공고한 도로, 예정도로도 도로이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도로법의 도로만을 말한다. OX. 국토계획법도 있고 사도법도 있고 공고한 도로도 있고 예정도로도 있나요? 자, 예정도로도 도로이다. 공고한 도로도 도로이다. 계획상의 도로도 도로이다. 실제 개설되어 있지 않는 도로도 도로이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몇 미터 이상만 돼도 3m. 4m가 안 돼도 되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되죠. 이게 뭐죠? 산동네 계단길. 뭐라고요? 산동네 계단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읊조렸던 단어들이 전부 다 기출지문. 자, 그 다음에 87번은 막다른 도로예요. 무슨 도로예요? 요거 진행하기 전에 잠깐만요. 대답하세요. 접도 의무.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되죠? 몇 미터 이상? 접도 의무 몇 미터 이상? 이게 원칙인가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라? 2m. 요걸 알고 있어야 이 문장을 이해를 해요. 보세요. 이게 막다른 도로인가요? 네? 자, 막다른 도로 골목길이에요. 뭐라고? 골목길. 골목길이 10m 미만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미만이에요? 요 폭이 여기 도로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 되는데요? 왜? 여기에 내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다른 도로 끝에 이 대지는 도로에 최소한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 2m. 그래서 2m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10에서 35m입니다. 35m 미만이면 3m, 35m 이상이면 6m, 도시가 아니면 4m. 그럼 10에서 35 기준만 잡으세요. 10에서 얼마요? 10에서 기준 잡았나요? 2, 3은 6. 10보다 작으면 2, 35보다 크면 6, 10에서 35면 3, 2, 3은 6. 예,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도로를 봅니다. 막다른 도로까지. 다른 건 됐습니다. 10m 미만이면 몇 미터 이상 접하세요. 그러니까 도로 너비는 몇 미터 있어야 된다? 2m.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합니다. 도로에 뭐라고요? 지정, 폐지, 변경. 도로를 지정할 때, 그 다음에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 내 뭘 받아죠? 동의. 근데 지정이 급해요? 폐지, 변경이 급해요? 그래서 폐지, 변경은 급할 게 없으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관계 내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동의입니다. 자, 그런데 지정은 급하죠? 급하니까 지정할 때는 자, 이해관계자의 동의받아 지정한데 건축에는 심의 거쳐 자,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사실상 통로를 쓰고 있더라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여러분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동의밖에 뭐예요? 곤란. 읽어봐요. 사실상 곤란. 동의 없이 지정. 건축에는 뭘 거치고? 심의. 그러나 폐지나 변경은 사실상 곤란이든 뭐든 상관없이 반드시 보고 동의.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폐지, 변경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관계에 뭘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접도 의무.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되죠? 접, 2.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하세요? 2메타. 접이. 윤동주 말고 누구? 2, 6, 4에게 마늘 몇 접 선물? 4접. 4m 접하라고. 공장일 때는 3, 6, 4. 접도는 2m 이상 접하는 거죠? 여기 시험 문제고 접이. 이 문제 드리면 접이. 예?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0. 몇 m 이상의 도로에? 6m. 몇 m 접하세요? 4m. 공장일 때는 3, 6, 4. 여기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제외 그랬나요? 그럼 얘들은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요. 접도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라? 2m. 접. 2. 윤동주 말고 누구요? 2, 6, 4. 2,000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몇 메타 접하세요? 4m. 공장은요? 3, 6, 4. 공장은 뭐라고요? 3, 6, 4. 이렇게 되는 거. 자,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91번까지만 할게요. 건축선. 자, 우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죠. 이렇게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이 건축면이나 담장은 건수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표 아랫부분은 넘어서도 돼요. 도로면부터 얼마 이하에 있는 거? 4.5. 이 4.5m가 뭐죠? 화물차량 적재함의 높이. 화물차가 육교나 지하차도 통과할 때 거의 원판에 붙어있잖아. 4.5. 메타 이하의 출입구, 창문 등의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달 때는 건설의 수직면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도로면이죠. 4.5m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물이 나와 있나요? 차가 다 확 받아버릴까요? 그럼 돌출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4.5m 초과면 돌출돼도 됩니다. 4.5 이하면 출입문이나 창문이 수직면을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도 된다. 차가 받을 일이 아니다? 아니다. 91번. 원래 구조 재료는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서 이거 뽑은 거예요. 순번상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입니다. 뭐라고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데 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단도, 공동, 단도, 공동 몇 개예요? 둘. 단독 공동 둘. 빨리 따라서 해봐. 단독 공동 둘. 목구조 몇 자예요? 그래서 3, 5. 자, 단독 공동 둘. 목구조 나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중이 작죠? 더 커지는 거예요. 3층 얼마? 500. 자, 단독 공동 둘. 3, 5. 자, 요거 기억나세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를 뭐라 하죠? 건물에 지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를 건물에 뭐라 하죠? 높이. 여기 처마죠, 이거. 여기까지를요? 처마 높이. 여기를요? 기둥과 기둥 사이. 기둥과 뭐요? 기둥 사이. 이렇게 됐나요? 사이. 자, 그때 높이가 몇 메타? 13. 처마가 9m. 사이가 10m. 자, 이거요? 90, 13. 빨리 암기하세요. 90, 13. 단독 공동 둘. 3, 5. 9, 10, 13. 처가 몇 명? 9처. 처가 몇 명? 9명. 사이는 10명. 많이 나왔네. 처가 몇 명? 9명. 사이는 10명. 높이는 13. 다시. 처가 몇 명? 사이는 10명. 높이는 13. 아이, 서방 사이. 사위. 누가 그러더라고. 사위다고. 사이가 아니라고. 나도 알아. 사이나 사위나 뭔. 그죠? 다시. 90, 13. 자, 9.
처가 몇 명? 처마 높이 9. 사이는 몇 명? 10명. 높이는 13. 13명 하지 말고. 지금 무슨 말이 됐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문화유산. 끝. 중요도가 높죠? 문화유산인가요? 다시 합시다. 자, 단독 공동. 빨리. 단독 공동. 둘. 목구조. 3, 5. 9, 10, 13. 처마는 9. 처마는 9. 사이는 10명. 높이는 13. 식사하고 3시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